사회 정의와 윤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알아보고, 두 번째는 분배적 정의, 세 번째는 분배적 정의의 다양한 정의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교정적 정의와 윤리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입니다. 개인 윤리는 개인의 양심, 윤리의식 등 개인의 도덕성이 주안점이 되며,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 또는 실천 의지의 결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적 판단 능력이나 실천 의지, 도덕적 습관 함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윤리는 사회의 구조, 제도, 정책의 도덕성에 중점을 두며 행위의 결과의 책임을 사회 구조나 제도에서 찾습니다.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나 제도에서의 원인을 파악하며 개인 차원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때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더불어서 사회 구조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관계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이 모두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윤리와 사회 윤리가 모두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에 대한 니부의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부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윤리 문제는 개인의 양심과 덕목의 실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쉬우며,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하며 오히려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의 도덕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니부어는 도덕주의의 한계를 비판하였는데, 개인 간의 문제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양심, 자선 또는 선한 의지만으로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사회의 제도적 문제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적 협력이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며 외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니부어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구분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회 도덕성을 유지하고 높이려면 올바른 사회 구조와 강제력에 수반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통해 사회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부정의의 원인에는 니부어는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이기심, 두 번째로는 힘의 불균형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의 이기심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고, 두 번째인 힘의 불균형은 집단 간의 대립은 정부의 간섭이 없으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됨을 사회 부정의의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 덕목의 실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회 내에 양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승인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내의 강제력은 선 의지의 통제를 받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사회 제도는 도덕적 요소 내지 합리적 요소에 부합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강제력의 사용은 불가피하지만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니부어는 폭력 사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비폭력적인 강제력 사용을 권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배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적 정의의 의미란 사회적 이익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원칙입니다. 분배의 기준에는 4가지의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절대적 평등입니다. 절대적 평등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재화를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기회와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으며 단점은 생산 의욕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개인의 책임의식과 개인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재화를 다르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한정된 재화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에 따른 분배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적절한 대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의존적이고 선천적인 영향의 배제가 불가능하며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의 마련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적이나 기여 정도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은 포상을 주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객관적 평가 측정이 쉬우며 개인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의 양과 질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약자 배려에 어려움을 겪고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부정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기준 말고도 노력을 분배의 기준으로 보기도 하는데 노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노력에 비례해서 몫을 분배할 수는 있지만 같은 노력을 해도 능력의 차이로 결과물이 다를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분배적 정의의 다양한 정의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크스의 정의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할 것을 주장하며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배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사회 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배제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 원칙에 합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의의 두 원칙은 모든 구성원이 원초적 입장에서 자기 이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합의할 2가지 정의 원칙을 뜻합니다. 먼저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의의 원칙으로서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정당한 조건이며 2가지 원칙이 있는데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2원칙은 각각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롤스는 민주주의적 평등주의를 강조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정의로운 사회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사회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관계없이 그 결과를 공정하게 간주하였습니다.